자,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해월이죠. 특징이 있네요. 돼지띠가 돼지달에 태어난 거네요. 생각과 정보의 바다. 새로운 생각이 발명될 수 있고 창작이 될 수 있다. 이 돼지 해자의 에너지는 원재료다. 원천과도 같은 원재료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특별하죠. 태어난 달에도 이 돼지 해자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이 돼지 해자라는 에너지, 이 해라고 하는 에너지를 특별하게 사용해서 사회 속에서 자기 에너지를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대에서 새로운 물질이나 물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거, 좀 변형을 주는 거, 아예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 조상이 준 그 잠재력이라는 게 이제 띠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사회 속에서 부모님의 성향과는 좀 다르게 펼치고 싶다는 거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한 것을 상상하시면서 돼지달이라는 것은 겨울의 시작이고, 이제 여기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더 살펴볼게요. 자, 명리학에서는 이 해해 구조를 같은 에너지가 반복이 되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해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해자축 여기에 있네요. 위치가. 자, 겨울의 에너지를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써봤냐면은 돼지띠가 돼지달에 태어나는 거. 시작하는 띠면서 자기 자신의 달에 태어나는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해해 구조가 있고 인인 구조가 있고 사사 구조가 있고 신신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방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방합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이 해는 여기는 이제 물의 나라, 또 방향으로 따지면 북쪽을 지배하는 기운, 찬 기운. 여기서 말하는 이 방자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편이라고 하세요. 방편, 자기 편, 나누기.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구역이, 영역, 나누기. 이렇게 공부하면 왜 좋으냐면 이 방합을 하는 에너지는 자기 편끼리 논단 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친구끼리, 자기 편끼리, 그 다음에 자기 협회 회원끼리, 회사 직원끼리, 그 다음에 자기 연구 팀끼리, 운동 팀원끼리, 그쵸? 팀원끼리, 교회 회원끼리. 이런 능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방합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점점점 그러한 기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하는 거, 그쵸? 협동이라 그러죠, 협동. 협동심.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 성취감. 이런 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해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인인 구조도 이해하고 사사 구조도 이해하고 신신 구조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합 구조라는 것을 아시면 이 해해 구조를 좀 이해하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해해는 조금 공부 많이 하신 분은 해묘미를 아시죠? 네, 그때 이 해가 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결합을 하면 방합의 능력도 생기고 또 어떤 능력도 생겨요? 삼합의 능력도 생기죠. 자, 이 방합은 다 사회성이고 협동심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합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세요. 삼합이 발달할 경우에 이건 뭐예요? 자기 연구가 발달해지는 거예요. 사회성이나 협동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기 연구 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한다. 진짜 자기 손에 그 기술에 바느질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꾸준히 기술을 연마했을 때 터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계통을 삼합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해의 구조는 삼합을 갖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방합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두 가지 다 있는 거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우리 공부했던 방합의 속성이 대단히 강해지는 타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표 지향성이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도전 정신이 좋고 또 그 목표물이 달성이 된 다음에는 조금
게을러지거나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또 대단히 열심히 또 살고. 그러니까 방합이 있는 분들은 그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랑 일을 할 때 보면 뭐 이 사람이 가장 세상을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럿이 팀을 이뤄서 또는 그 조직 회원끼리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얽히고 설키는 일이 생기는 거고 실패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일단은 얘기한다면 목표가 결정이 됐을 때 상당한 도전 정신과 성취욕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발달한 사람은 빨리 고향을 떠나고 싶은 거고 부모의 틀에서 떠나고 싶은 거고 가정의 틀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사실 그래야지 또 저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중심이고 조직 중심이고 자기 회원 중심이란 말이에요. 회원. 종교든 뭐 업무든 이 회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방합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합의 속성이 강한 사람이 부인이나 남편이 자기랑 같은 회원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자기랑 같은 종교나 같은 일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히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해해 구조인데 이 해가 두 개가 만나서 해라고 하는 속성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그게 방합 쪽으로 강해질지 여기 삼합 쪽으로 강해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연월일치를 다 봐야 되고 그 성장할 때에 자라온 환경,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로 이 사람은 방합형 인간이다. 이 사람은 삼합형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현실에서 보셔야 돼요. 이 삼합은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남들이 잘못 봤을 때는 대단히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방 목표를 결정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항상 공부하고 항상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느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겠죠. 결과물을 빨리빨리 보여주는 게 아니고 꾸준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시대가 바뀌면 또 그거를 또 접목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여긴 또 평가받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평가받는 게 좋든 싫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물이 또 바뀌고 그럼 여기는 연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연구를 하면 좋은데 연구를 오래 하면 안 되죠. 시대 상황에 맞게 결과물을 내고 목표물을 또 도달한 다음에 연구를 또 벌여야 되죠. 그래서 또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게 또 목표물을 정하고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연구해서는 안 되고 시대 상황에 맞게 목표를 수정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 거기를 방합형 인간이라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든 팀이든 회사든 아니면 교회 전체 어떤 움직임이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조직의 그 어떤 단련된 거, 협동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느질 기술을 연구하든 디자인 능력을 연구하든 도자기를 만들든 주변에서 도와주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기술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으로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죠. 소득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빨리 나와야 되죠. 그게 돈이든 결과물이든 하여튼 소득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해외 구조가 있고 거기를 이제 방합형 인간이라고 하세요. 이쪽을.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해외 구조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자는 똑같은데 똑같은 글자가 나왔을 때 무조건 두 가지 인생길을 꼭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찰해야 돼요. 방합형 인간으로 사는 사람인지 삼합형 인간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민거리도 좀 서로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삼합 쪽은 나중에 이제 그 한 방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만족. 이 부분이 없다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힘들겠죠.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좋은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돼지띠가 돼지 달에 태어난 경우에
방압의 기질과 삼압의 기질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성장 과정에서 방압형 인간이 되느냐, 삼압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는 이제 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해해 구조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런 것보다는 방압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삼압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 해해 구조는 같은 글자가 만나면서 해수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이걸 물에 비유하니까 수라는 말을 썼어요. 해수가 강해지죠. 강해지기 때문에 이 특성도 강해지지만 치우침도 대단히 강해질 수 있다. 그 치우침이 강해졌을 때 중독 현상이 생겨요. 이 중독이 좋은 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나쁜 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탐닉이 되는 거예요. 탐닉. 자, 탐닉으로 갈 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불량 식품에 탐닉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게임, 술, 담배, 약물, 성, 밤,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이런 시간의 치우침,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이 해해 구조가 창조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발전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치우침이 극도로 심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해 구조가 중독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치우침이 극대화될 때, 그쵸? 물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비유하자면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체질학에서도 이 해해가 건강할 때는 물이 자르르 흐르니까 어때요? 피부가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촉촉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그냥 부드럽고, 그쵸? 요건 이제 좋은 점이고, 요게 이제 나쁜 쪽으로, 그 나쁜 쪽에는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음식, 그 다음에 밤에 늦게 자는 거, 밤에 잠 안 자는 거, 이러한 생활이 누적이 됐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체질이 나쁜 쪽으로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과민성, 대장, 설사, 피부, 과민,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이 탁해지는 거예요.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체질학에서도 냉기가 너무 아래쪽에 너무 강해지니까, 아래쪽에 냉기가 강해지면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공부했는데 여기 심장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고 아래 하부는 냉해지고, 이렇게 서로 분리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가서 신경이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불규칙한 생활을 10년, 20년 할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쁜 쪽으로의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햇빛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장이 냉해지는 거, 그 다음에 장을 냉하게 만드는 불량한 음식, 기름진 음식, 너무 튀긴 음식, 다른 체질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해 구조는 다른 거보다는 어떤 직업이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생활 리듬으로 살고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해자 구조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